문제를 이제 오늘은 이제 계획까지 하는데 저기 다음 주에는 아까 저기 10번 저기 챕터 10에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해가지고 거기 용도 구역까지 41페이지까지는 풀어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41페이지까지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챕터 맨 뒤에 가면 더 나오면 챕터 10 있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거 추가해서 그것만 그 한 달러만 다루 하시고 41페이지까지 해오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보죠. 그러면 1번 국토의 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령상 용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계획 나오면 일단 계획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도시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이요.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별하겠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 자체를 물었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구분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아까 우리 외울 때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공공시설 아니죠.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해야 맞고요.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 군, 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공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까지였죠. 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왜 저 혼자 하는 것 같죠? 이거 좀 미리 해오셔야 돼요.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맞는 얘기죠. 광역계획권. 여기에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은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광역계획권을 수립 대상 지역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이다? 아니죠. 아까 우리 용도구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용도구역 자세히 배울 건데요. 시장군수가 아니라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됩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개도시 수립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결정권자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럼 패스 일단 넘어가시고요. 시장군수는 아니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요. 국토의 계획 및 용해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업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다시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 정비 사업. 요 세 가지가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죠. 자,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며 맞는 얘기죠. 종합계획이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이 지침 맞죠?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맞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용용 기도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네 번째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외우세요. 이 지문 외우세요. 맞고요. 다섯 번째,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계획을 말한다. 아니죠. 아까 우리 출범이 뭐였냐면 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포함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상위 계획이라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9페이지 갑니다. 9페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그래도 1순환, 2순환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에 우리가 지금 문제 1번이요. 1번 봤을 때 아까 1번에 5번 같은 경우 자, 지금 용도 지역, 용도 구역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도 구역 나오면 옆에다가 노트 조그만 거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그냥 제 바람이에요. 개도, 시수입, 뭐 그런 것들 작성하신 다음에 각 지정권자를 책에서 한번 찾아보셔갖고 쓰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범위가 확 줄어요. 공부하실 때. 예.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안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 하셔도 붙어요. 안 하셔도 붙는데, 그래도 이제 고득점 하시길 원하니까. 자, 9페이지요. 국토의 계획 및 용어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아까 책 챕터 처음에 용어 정의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둘 벌써 나오면 뭐예요? 그 지금 광역계획권에 대한 설명이겠죠?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시설로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 시설은 광역시설로 정한다. 맞습니다. 광역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여기가 걸쳐있는 시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념 지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있기. 자, 걸쳐있는 시설하고요. 자, 두 번째는 둘 이상의 지역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공동 이용하는 시설. 요걸 뭐라고요? 광역시설이라고 했었죠. 광역시설.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시설 또는 2개 이상의 지역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그래서 키워드가 걸쳐 있다, 공동 이용한다. 이게 광역시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거기 첫 번째, 거기 문제 3번에 1번에서요. 끝에 보면 걸쳐 있는 시설. 첫 줄에 둘 이상을 이거 체크하시고 끝에 걸쳐 있는 시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둘 이상의 지역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하시고요. 요거 두 가지를 광역시설이라고 해요. 광역시설. 그러니까 도시가스 옆도시하고 나눠 쓰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1번은 맞습니다. 광역시설로 정한다라고 했으니 맞습니다.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 아니죠. 아까 우리 볼 때 일부라 그랬어요. 범위를 작게 잡은 거니까 일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후단은 맞는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한마디로 집중 개발하자라고 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문제점 또는 잠재력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자, 세 번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자, 여기까지 맞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국장이 정한다? 아닙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예요. 항상 순서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그 3번에 동그라미 3번 국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아까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여기 곤란한 지역이었죠. 이미 기반시설이 꽉 차 있어요. 도로가 꽉 차 있습니다. 상하수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건물 못 짓습니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었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고 완화한다. 그럼 맞아요? 아니요. 틀렸어요. 자, 건폐율하고요,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강화하는 지역입니다. 강화는 맞아요. 근데 완화는 아닙니다. 완화하면 틀린 거예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축물 못 짓게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용적률을 강화하는 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를 강화한다 이 말은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면 풀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화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강화한다. 네 번째, 3번에 4번이요. 용도지구에서는 용도구역에서 정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순서가 이런 순서였죠. 그러면 용도지구에서는 자, 용도구역에서 지금 보면은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용도구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으로 바꿔야 되겠죠. 용도지구에서는 용도지역에서 정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야 맞겠죠. 강화 또는 완화입니다. 요 세 가지는 강화, 완화예요. 강화, 완화. 다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용도지역 먼저 정하고 두 번째는 용도지구, 세 번째가 용도구역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용도구역이라는 말 대신에 용도지역으로 바꿔야 되죠. 다섯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 그랬는데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기반 시설 요 부분이 틀린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기반 시설 설치 정비. 지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기반 시설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저기 3번에 아까 그 3번에 다시 넘기지 마시고요. 기반시설 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 하나 볼까요? 이거 하나 쓰시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 자, 요거 하나 추가해서 좀 외우세요. 첫 번째,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예요? 지금 개발하지 마시오 해서 개발을 제한시키는 지역이었죠.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기 개발 제한 지역, 개발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제한시키고자 이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었는데,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되려면 첫 번째 도로율이 20%에 미달. 자, 도로율 20%에 미달. 두 번째, 2년 내 앞으로예요. 장래 앞으로 2년 내 상수도 또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다예요. 상수도 하수도가 시설 용량 초과를 예상. 그러니까 시설 용량 초과가 예상되는 지역. 2년 내 수도시설 또는 하수도의 그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이 초과가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가 학교 수용 능력이 20% 초과 예상, 20% 초과 예상되는 지역. 자, 요렇게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인데요. 도로율이 20%에 미달한다. 그리고 2년 내 상수도 또는 하수도의 시설 용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수용 능력,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학교 수용 능력이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숫자가 다 2죠, 2. 자, 도로율 2, 2년 내 상수도, 하수도, 학교 수용 능력도 20%, 도로율하고 애들은 20%. 이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라고 애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갑니다.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는 이제 도로 밑에는 이제 수도 다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 파이프라인 해가지고 이게 하수가 됐건 상수가 됐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게 이제 요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요런 지역이라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애가 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요. 지금 도로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도로가 20% 미달한다. 20% 미달한다. 그리고 2년 내, 여기 2년 내 상수도와 하수도의 시설 용량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학교 수용 능력,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마찬가지로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자, 이런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됐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자, 두 번째 광역도시 계획입니다. 광역도시 계획이요.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광역계획권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지정권자 누구예요? 국장하고 도지사 두 명이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겠죠. 맞죠?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우리 광역도시계획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공청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 없어요. 여기는. 자,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때에 공고에서 관계서류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아까 열람은 30일 이상.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때요? 열람기간 제한 없어요. 그렇죠? 그건 열람 제한 없었습니다.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 군, 구의회 의견을 듣는다.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였냐면 광역계획권이었는데, 광역계획권을 들어가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에요. 군은 없습니다. 군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군까지예요. 군까지. 그래서 시, 군, 의회 의견을 듣는다라고 해야 맞는 거지, 구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아까 우리
저기 봤었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 거죠. 2번,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이요. 광역도시계획을 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자, 승인입니다. 승인하기 전에 기초조사 공청회를 수립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지금 이게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공청회인데, 우리가 기공의까지가 수립 단계. 그렇죠. 기공의 협심승공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럼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까지가 어때요? 승인이 아니라 수립이죠. 그래서 첫 줄에 승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말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인하기 전에 이거 있어야 되는데,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여기까지는 이제 수립 단계로 보니까 승인이란 말 대신에 수립하기 전에라고 해야 좀 더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이게 이건 기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변형 문제입니다. 여기 쓰신 분이 변형 문제인데, 사실은 제가 뒤에 몇 문제는 안 할 생각도 있어요. 뺄 것도 있는데, 자, 두 번째 볼게요. 광역도시 계획을 승인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공고하고, 국장이 공고하는 경우는 없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도. 아랫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누구예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죠. 그러면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공고합니다.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공고해요. 국장이 공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옆에 수립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되며, 여기까지는 맞고요. 송부를 받은 수립권자는 이를 일반인에게 30일 이상 열람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여건 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아까 그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이다. 자, 이런 내용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이 내용이 맞는 지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하나 따로 기억해 두세요. 요거 하나. 예. 요 지문 맞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요거 하나 맞다고 보시고요. 네 번째, 광역계획권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은 지정권자 2명, 국장, 도지사.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닙니다.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다섯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수립권자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아니죠. 승인 신청이 없다면 이때 어떻게 돼요? 승인권자가 수립합니다. 승인권자는 국장하고 도지사죠. 국장하고 도지사가 수립해버립니다. 바로. 두 가지 경우 다. 아까 우리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과천시,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 포천시하고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위에 거는 국장이 수립하고 밑에 거는 도지사가 수립했었죠. 국장과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자, 오른쪽 갈게요. 국토의 계획 및 운행하는 법령상 광역도시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요. 광역도시 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죠. 요청하는 경우. 그러면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 도지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3인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두 번째,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전까지, 14일 이상 열람이 아니라 14일 전까지 공고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죠.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자,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내용을 알리는데 14일 전까지 이제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자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직접 의견 제출이 아니고요. 공청회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직접 의견 제출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공청회에서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직접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죠, 사실은. 이제 직접 의견 없어요, 이런 것들. 자,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무조건 국장. 어떤 법규를 막론하고 기준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자,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같다.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는 국장, 도지사. 승인권자는 국장, 도지사. 같죠? 국장, 도지사. 국장, 도지사. 같잖아요. 지정권자 이꼴 승인권자예요. 국장, 도지사. 다섯 번째, 어렵죠, 이 문제 생각보다.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규정 없다 그랬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만 지금 재검토 기간, 타당성 검토가 있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4번 볼게요. 생각보다 많은데? 자, 12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운행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죠.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광역계획은 두 개를 묶는데 그 전체를 묶든 일부를 묶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땅콩으로 묶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우리 아까 그랬던 그림 두 번째 거. 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지정하며, 맞죠? 두 번째,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도지사가 지정하며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국장에게 승인 신청한다? 아니죠. 지정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렇죠? 공동수립권자라고 했어요.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다. 국장이 아니라 시장군수 공동수립, 도지사 승인.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수립한다. 맞죠? 국장은 무조건 기준. 네 번째,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장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30일 여기 의견 제시 기간이 있고요. 자, 이것도 맞고요.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기출문제보다 조금 어려워요. 이게 기출문제보다 조금 이게 만든 문제라서 변형한 거라 조금 어렵습니다.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어떻게 됐어요? 단독으로 하는 거였죠?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는 밑에 두 번째 줄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협의 요청이면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뭐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맞고요. 세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에 속해서 있는 경우에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맞는 이야기죠. 지금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이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연천군 시장 군수 공동수립이었죠. 자, 그 얘기고 3번은 맞고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청은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시정할 수 있다. 국장에게 조정 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맞고요. 자, 13페이지 갈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생각보다 많죠, 문제가. 자, 도시군 기본계획. 자, 보겠습니다. 1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운행하는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가장 큰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고 중간이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가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다 광역도시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르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거 하셨어요. 세 번째, 시장 또는 군수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역의 지역, 기후, 지형 등 자연적 여건과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아까 이건 반드시 기초조사는 반드시 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측량하여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측량할 수 있다 아니고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된다. 맞고요. 네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도시군 기본계획 하는 거죠, 지금? 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공청회는 생략, 불가하다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공청회 없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까 어땠습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이 사람들은 자기가 확정하죠. 그리고 시장군수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죠.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죠. 국장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의 경우에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시장군수만. 특광, 특특은 자기가 확정한다. 자,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운행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번, 계획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인구 및 토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그리고 지침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종합적 고려 맞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구체적이고. 근데 요 지문이 아까 우리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나오면 그건 맞는 지문이에요. 그건 맞다고 보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고 나오면 그 지문은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세하게 간다 들어가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고르셔야 돼요. 그게 어렵죠.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지금, 국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죠. 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돼 있죠. 특광, 특특, 시장, 군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립하게 돼 있죠. 수립권자가. 자, 그래서 국장은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 자, 그래서 2번은 좀 별표해 놓으시고 보세요. 국장은, 자, 그래서 여기 낚이시면 안 돼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요거 하나 빼고는 다 되는 거죠. 나머지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장이 수립하진 않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세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냥 지문 맞다 처리해서 그냥 외우세요. 네 번째,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에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다? 아니죠.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인접한 도시에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수립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광역도시 계획이 아닌데 묶는 거 가능합니까? 돼요.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전부 또는 일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에서 되게 뭐뭐만이라고 나면 다 틀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14페이지 3번이요. 3번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포괄적 계획이었고 계략적 계획입니다. 포괄적이고 계략적 계획이에요. 포괄적, 계략적 하나 써놓으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포괄적인 계획이다. 그리고 계략적인 계획이다. 자, 계략적 계획이다. 1번이요.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속하는 이 부분 틀렸죠. 속하지 않는 인구 적은 지역이었잖아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군, 그렇죠? 이런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두 번째,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국가계획이 우선하는 거죠.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 국가계획이 우선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반시설은 관리계획.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용용용 기도지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네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맞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맞고요. 다섯 번째, 시장 또는 군수는 잠깐 옳은 것은 여기 반영하여야 된다죠? 두 후단에서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죠? 네, 제가 잘못 봤네요. 자,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영하여야 된다. 반영해야 된다. 다섯 번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시장 군수가 뭘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맞고요. 자, 아까 4번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페이지 4번.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아까 우리 지문 외우시라고 한 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세 번째, 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하여야 된다. 기본계획에 대한 거니까 맞죠? 기본계획. 네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죠. 맨 끝에 국장이 정한다. 맞고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아니죠.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아까 붙었어요. 그래서 모두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기초조사에서 토제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거는 한 번 더 추가해서 외우세요. 거기 문제가 자, 옆에 하나 적어 놓으실까요? 자, 지금 기초조사에서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환경성 검토,
요 세 가지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공통 생략 사유예요. 공통 생략 사유. 자, 그래서 토제환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고, 토제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지금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첫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첫 번째, 우리 도달이 12m 했잖아요?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지금 이 도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두 번째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경우. 자, 세 번째는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 자,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 네 번째는 도로가 12m 이상의 도로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라면 요거 세 가지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도달이 12m였죠. 자, 도심지, 다른 법률, 이쪽에 2%, 12m. 그래서 도심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아까 특정한 지역을 이제 범위를 잡아서 작게 개발하는 거였죠.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다른 법률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한 경우, 12m 이상의 도로 건설 계획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지금 기초조사에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다. 도달이 12m. 아까 우리 교재도 나와 있었고요. 자, 그리고 5번 볼까요? 5번. 4번 관련해서 지금 설명한 거고, 5번. 국토의 계획 및 운영하는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두 번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틀렸죠.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제한만 되는 거죠.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위반 제한할 수 있는데 뭐예요? 기지산. 그렇죠. 기는 뭡니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지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그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자,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자, 이제 3번.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30일. 네 번째.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도록 하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열람기간 30일 이상이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다섯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안의 토지 응용에 관한 장기 발전에 대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종합계획이다. 맞습니다. 종합계획이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이 아닌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6번까지만 볼게요. 오늘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 급하신 것 같아가지고. 자, 6번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옆에 동네 것까지 함께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구예요?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6명 외우셔야 돼요. 다. 자, 두 번째, 광역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죠? 자, 그래서 도지사가 없습니다.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예요. 그냥 도지사는 없습니다. 도지사 아니에요.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물어본 거죠. 기본계획은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입니다. 6명. 자,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공청회 개최 아니할 수 있다. 공청회는 생략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틀린 거죠.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 틀린 거죠. 아니할 수 있다. 네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지사다. 맞는 내용이죠.
있죠. 국장하고 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권자였어요. 그래서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광, 특특은 본인이 수립하고 본인이 확정한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승인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4번 맞고요. 5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의회 의견을 듣는다? 아닙니다. 그렇죠. 시, 군, 의회 의견을 듣는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도의회 의견을 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6번은 4번이 맞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문제를 좀 풀어오세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챕터 10에 지구단위 계획 여기까지 풀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거는 공부하신 거는 다 암기하고 오세요. 책 그냥 암기하고 오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